네, 지난주에는 이제 수도권에 관련된 공급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주거 안정, 주거 복지에 관련된 주거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내용이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표되었던 2018년도 발표되었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세부화하는 내용, 또 어떤 형태로 또 빠르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 또 진행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 올해 남은 몇 개월 남은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도 주거 종합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을 보시게 되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은 계속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현재 공정한 주택 토지시장 질서까지 정립을 하겠다는 내용이 또 큰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조성을 해서 미래형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해서 실제적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가 공급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실행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안정적인 관리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가격이 현재 월등히 올라가서 또 가격이 폭등하는 또 이런 투기 수요 조장을 막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또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 또는 현재 임대차 신고제 도입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이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요. 임차인 보호 강화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공성을 강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공공지원 민간주택의 관리를 조금 더 내실화하겠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또 임대조건 신고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또 임대 의무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겠죠. 공시가격을 또 현실화한다는 내용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이제 조금 오른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관련된 부분도 체계적인 관리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하겠다. 전자계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그냥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쓴다는 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전자계약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정비사업이라든가 주택조합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해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조합원의 비리라든가 실제 조합장이 관련된 어떤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명성을 좀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기타 지나왔던 정권에서도 굉장히 힘썼던 정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용적으로 주거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건가, 또 주거급여를 또 얼마만큼 책정을 해서 어떤 가구에게 배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구입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저리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물론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맞추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조건이 되면 실제적으로 그 조건에 맞춰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갖는 게 아니고 일부 조건이 맞는 사람들한테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현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1, 2인 가구 주거 지원, 혼자 사는 사람 또는 둘이 사는 사람들의 주거 지원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거 환경 조성이라든가 미래형 주택, 또 현재 미래형 주택 설계는 계속 또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화될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18년도, 19년도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공공임대라든가 공공지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또 일반 저소득층, 공공분양, 착공 물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계획 잡았던 물량보다 현재 실적이 조금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수치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만 보더라도 계획보다도 실적이 더욱더 수치가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욱더 빨리 진행하고 더 많은 실적을 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공급 계획은 105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관련된 내용이요. 또 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21만 가구 정도가 현재 책정이 돼 있고요. 올해 말까지요. 내년에는 22만 가구, 그다음에 22만 6천 가구가 2022년도까지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2022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딱 현재 통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은 총 105만 가구 정도의 현재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적이 좀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지난주에 제가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더욱더 강화를 해서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4만 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휴공간이라든가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해서 3만 가구 정도, 또 기존 수도권 공급 계획을 빨리 진행시키겠다. 지금 현재 거의 신도시급 같은 경우는 4군데, 5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 남양주, 왕숙지구가 가장 큽니다. 그 지역은 현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5곳, 중소규모 20곳, 또 소규모가 61곳 중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구 지정이라든가 현재 착공 관련된 내용까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그 사전 계약, 사전 청약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 보시게 되면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을 빨리 이 임기 내에 만들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재고량을 현재보다 더욱더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재고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량을 더욱더 공급을 많이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재 기다리지 않고 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 얘기겠죠. 2025년도까지는 주택 재고 물량을 240만 가구까지 만들어서 재고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무주택 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 가능하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 신혼, 고령, 일반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청년 가구가 100만, 그다음에 신혼이 120만 가구, 고령 일반 가구가 460만 가구 정도로 현재 책정을 해서 주거급여라든가 금융지원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다. 정부 제공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또 통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 OECD 평균보다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더 높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022년도, 25년도까지는 현재 재고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겠죠. 부지 확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22년도 이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현재 충당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거 지원 계획, 이거는 이제 주거 복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공공주택을 현재 얼마만큼 공급을 했는가, 준공이라든가 부지 확보 이렇게 봤을 때 공공 분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쭉 현재 수치를 보게 되면 계획된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더욱더 많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공급된 주택 물량을 또 필요로 하는 수요와 어느 정도 주택을 현재 재테크 수단으로 또는 현재 그 정말 필요로 한 지역에 정말로 이 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20년도에도 계약은 잡고 있으나 이런 부분이 현재 전체적인 어떤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엄연히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기금대출을 마련을 해서 어떤 정부 재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015년도에 주거급여와 뭐 구입자금이라든가 전월세 자금 대출이 들어가 있죠. 주거급여까지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15년도에는 현재 11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요. 16년도에 10만 가구, 17년도에 12만 가구, 또 2018년도에 15만 8천 가구, 작년에는 좀 많습니다. 23만 가구 정도, 그리고 올해는 21만 가구까지도 현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아니면 대출 지원 또는 현재 전세 자금 대출 지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진행하겠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다루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괴리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어느 정도는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주택 어떤 공급 정책의 모토이기 때문에 또 12.16 대책 이후 후속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택법 개정을 빨리 이루어지게끔 만들겠다. 물론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주택법이라든가 민간임대특별법을 또 개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불법 전매 청약 제한이 5년에 현재 청약 제한이 없는 부분을 현재 10년간 제한으로 현재
묻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특별법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에 관련된 토지 가격이 월등히 상승을 하죠. 이런 부분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겠다는 내용들 총 77만 가구인데요. 거기에 들어갈 주택들 현재 해당되는 토지들은 대부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기간은 이미 단축이 됐죠. 2월 21일부로 해서 30일로 단축이 됐고요.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 지역이나 확대 또는 증빙자료 제출 이런 것도 조정 대상 지역까지 다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 가산비 심사 기준 이거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7월 29일까지만 연기하고 그 이후로는 연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7월 29일 이후에 분양되는 물건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건축비 가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심사를 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 25만 가구 플러스 알파까지도 빨리 진행시키고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보다 더 빠르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과 시장은 다르게 놉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정책만 봐서는 현재 우월하게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 같지만 시장은 다르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에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